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인 이 갑상선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문자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외과 질환입니다.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외과 질환인 치질이나 대장 질환, 충농증, 담석, 화상, 맹장 등 외과 질환 관련해서 여러분 이상 증상이라든가 또 치료 중에 있는 경우도 좋고요. 전화 주시면 자세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갑상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갑상선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갑상선 암이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와서 이름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 앞에 있는 호르몬 기관입니다. 원인은 이제 우리 목젖이라고 얘기하는 그 뼈 바로 밑에 있고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나비 넥타이 이렇게 하는 그 위치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보통 한 2cm 정도의 폭과 5cm 정도의 이렇게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도 한 29g 정도밖에 안 돼서 잘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부분은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다가 그게 커지거나 이렇게 혹처럼 딱딱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이상이 있다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호르몬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누구나 갑상선은 있는데 갑상선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상선이라는 게 이게 질병의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 중 하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 몸의 그 신진대사를 조절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우리 몸에 이제 몸을 난로라고 생각을 하면 그 난로 밑에 공기통, 이렇게 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문을 열면은 이렇게 불이 잘 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으신 분들을 예를 들면 심장도 빨리 뛰고 두근두근 거린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몸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막 신진대사가 활성화지니까 열량 소모가 많아서 땀도 많이 나고 살도 빠지고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제 흥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막 열심히 뛰었을 때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심장도 빨리 뛰고 위장 속도가 또 빨라져가지고 설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몸이 떨리는 증상까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갑상선의 호르몬이라는 것은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 그것이 적게 나오게 된다면 땀도 잘 나지 않고 손발이 붓고, 그다음에 신진대사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열량 소모가 없어서 체중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맥박도 느리게 뛰고, 그다음에 위장 운동도 안 되니까 또 변비가 생기고, 그렇게 돼서 말도 좀 느려지고 정신활동이 좀 둔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갑상선이다 하는 것은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고, 그 호르몬의 역할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일정한 양의 갑상선 호르몬을 내게 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도 안 되고 적게 분비돼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네,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를 느끼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돼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그냥
정상적일 때는 전혀 있는지도 모르게 지내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몸에 많은 질환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갑상선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질환인가요? 아니면 덜 분비되는 질환인가요? 두 개가 다 질환이고요. 어. 갑상선 호르몬이 정확하게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지만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네. 너무 많이 나와도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적게 나와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이제 뭐 수술 통해서 갑상선이 없는 분들은 평생 호르몬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만큼 제일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고요. 우리 몸의 모든 그런 역할들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 갑상선 질환 앓고 계신 분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게 분비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많이 분비되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이제 일반적인 질병은요. 네. 하지만 이제 갑상선의 여러 가지 암이나 질환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또 갑상선의 호르몬을 계속 평생 보충하는 분들도 요즘엔 꽤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이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나오는 분들. 그래서 다 이렇게 호르몬이 부족한 분들은 다 갑상선 질환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이상 증상이라든가 또 치료 방법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궁금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맹장이라든가 축농증 또 갑상선 질환 좋고요. 담석, 화상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갑상선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은 어떤 질병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에 너무 확진돼 있거나 저하된 두 개의 질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갑상선 기능이 많은 거를 기능 항진증, 부족해서 나타나는 질병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기능에 문제되는 거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도 이제 호르몬 기관이고 우리 신체이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혹이 생기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병을 말씀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그 호르몬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지만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을 써가지고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기능 저하증 경우에는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약을 먹어서 그것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어쨌든 일정한 호르몬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의 기능의 문제가 아닌 이제 혹을 만들거나 뭐 낭종이라고 흔히 말하는 물혹이 생기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몸에는 뭐 덩어리는 있지만 암이 아닌 그런 양성 종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많이 관심 갖는 건 최근에 갑상선 암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갑상선 암이라는 것이 있어서 갑상선에 생긴 혹이 나중에 암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 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해서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부족해지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갑상선 암은 항진증이나 저하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갑상선 암이 커지면서 기능 항진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암세포가 너무 커져서 정상적인 갑상선을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다 죽었을 경우에는 저하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건 많이 진행된 경우고 대부분은 암이 있다고 해도 갑상선의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제일 문제는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 큰 증상이 없는 게 문제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혹이 너무 커서 목에 혹이 만져진다는 게 제일 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갑상선이 우리 목에 말하는 우리 흔히 그 목총이라고 얘기하는 그쪽에 성대 부분에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그 성대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암이 퍼지면서 성대를 눌러가지고 목소리가 쉰 경우 또는 이제 갑상선 안이 퍼지면서 근처 임파선에 전이가 됐을 때에도 그 목소리를 변화 생길 수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목에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을 넘길 때나 그다음에 숨 쉴 때 약간 곤란한 걸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생긴 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발견하게 되는데 뭐 제일 문제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암이라는 게 그렇게 증상을 나타나기 시작하면 네. 벌써 많이 커지고 많이 퍼진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검진을 하는 이유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발견을 해야 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의 증상이라고 하면 혹이 만져지는 게 제일 크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음식물을 넘기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난다든지 목소리가 이유 없이 자꾸만 쉬고 변화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한번 꼭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암에 걸렸을 때는 목소리가 일단 변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일 쉰 초기 증상이라고 목소리? 볼 수는 없고요. 네. 이것도 이제 퍼졌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목소리가 변한다는 것이 초기 증상이면 좋은데 그렇진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어서요. 초기 증상은 대부분 목에 뭐가 만져지는 것 같아요, 커진 것 같아요라는 게 환자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상으로도 보입니까? 네, 이제 이렇게 혹 같은 그렇게 게? 목에 좀 비대하신 분들, 그러니까 좀 이제 비만이신 분들은 목도 두꺼우니까 사실은 혹이 커져도 잘 안 만져질 수 있는데요. 뭐 날씬하신 분이나 이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혹이 생기면 금방 밖으로 보여서 목에 뭐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목에 뭐가 생긴 것 같다고 얘기한다, 목이 부은 것 같다고 보인다 그런다. 네. 그래서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잘 관찰해 보시면 목에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혹을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외형상으로 이제 혹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혹이 있다는 것은 뭐 이물감을 느끼거나 뭐 침 넘김에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네, 우리 몸의 그 구조를 보면은요, 네. 제일 먼 겉에 피부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피하지방 다음에 갑상선이 있고요. 그 뒤로 우리가 숨을 쉬는 기관이라고 하죠. 그것이 있고 그 뒤에 식도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 혹이 커져서 누르기 전까지는 사실 숨 쉬는 거나 밥 먹는데 음식물 넘기는데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구분되어 있고 더군다나 기관은 연골이라고 딱딱하게 돼 있어서 네. 조금 혹이 커진다고 해도 뒤로 누르지 않고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넘기는 게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숨 쉬는 게 곤란하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거나 혹이 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밖으로 보이는 정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까? 네, 다행히 피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초음파만 보면은 바로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혹이 있는 거가 발견된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고요. 네. 양성 종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음, 검진하시게 되면 보통 통계로 보면 40% 정도에서는 혹이 보인다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인들 아무런 증상 없는 분들이 검진을 하게 되면 한 40% 정도는 조그만 물혹이 있네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물혹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제 혹이 있나 없나는 먼저 간단하게 초음파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상선 또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각종 암이라든가 화상, 뭐 담석, 요즘 담석 환자도 주위에 참 많더라고요. 사전 증상이라든가 축농증, 또 뭐 대장 질환, 치질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해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치질은 뭐 어떤 게 치질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항문에서 피가 나오거나 항문에 변보가 나서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치질의 제일 흔한 증상이죠. 그러니까 치질이라는 것은 항문 쪽에 혈관이 커져서 덩어리를 만든 거를 치질이라고 하고요. 뭐 그런 증상들이 뭐 덩어리가 있으니까 변 볼 때 불편하고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치질이 생겼으면 혈관 덩어리니까 출혈되는 경우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 항문에서 그 대변 넣을 때 피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문에 출혈되는 게 대부분 다는
치질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제 드문 경우는 항문 안쪽에 있는 직장이나 S결장 같은 데서 암이 있는 경우에도 변 때문에 변에 밀려 나오면서 그 암 조직의 일부를 건드리면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항문에 출혈된다는 게 다 치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흔한 증상은 치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그 항문 쪽에 이렇게 딱딱한 게 또 어떤 때는 없어지고. 네, 뭐 대부분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음주 후에 더 많이 덩어리가 커지니까 뭐 변비가 있었을 때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흔히 덩어리가 커졌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반복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네. 이제 병원 내원하시면 안쪽에 확인해 보면 치질 때문에 그러신 건지 다른 원인인지는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고기 종류를 또 많이 먹으면 또 그런 게 많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괜찮고 이런데, 그거죠? 뭐 별로 그 금방 고기를 먹었다고 그 치질이 커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설사를 유발하거나 그런 이유들이 되긴 하지만 뭐 바로 육류를 먹었다는 것이 치질을 금방 악화시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변이 조금 딱딱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피가 나오면, 이게 대변이 조금 굵어서 그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설사를 유발하면서 이게 피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 고기 먹었을 때. 근데 아무래도 치질이 있으면 그런 더 가능성이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원인이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치질이 꼭 혹이 있어야 치질인가요? 항문에? 아무래도 치질이라는 것은 혈관 덩어리니까요. 음. 뭐 커지지 않으면 증상이 없으니까 혹이 있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는 치질의 가장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변을 보게 되면 그것도 치질 의심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피부 때는 변을 본다고 출혈되지 않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이 혈관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그 겉에 점막 벽이 얇아지니까 웬만한 조그만 상처가 나도 금방 출혈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풍선을 불기 전에는 풍선이 약간 두껍지만 많이 불게 되면 풍선이 얇아지는 거잖아요. 같은 이유로 우리 항문에 있는 점막이 처음에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있는데 그게 치질 생기면서 이렇게 계속 풍선 불듯이 불게 되면 벽이 얇아지니까 조금 상처받아도 뭐 딱딱하게 변을 본다든지 설사를 해서 자주 변을 보게 되면 점막이 상하니까 그때 그 밑에 있던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주변에 이 갑상선 환자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은 질환 중에 하나로서요. 이제 보통 우리가 질환들 이렇게 건강보호공단의 그 질병들을 보면 갑상선암이 모든 암 중에 제일 많은 게 보고되는 것도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제 보통 한 4, 5년 전부터는 이제 갑자기 1위로 올라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환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웬만하면 그냥 참고 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엔 검진을 하니까
갑상선 질환의 기능 항진이나 저하 있는 분도 꽤 많이 발견돼 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호르몬의 영향인 것이 환경 호르몬하고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주변에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던데 남녀 비율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갑상선 질환도 많은 걸로 돼 있고요. 네. 뭐 항진증, 저하증 마찬가지로 갑상선 기능 이상인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요. 갑상선 암도 여자분들이 한 4, 5배 이상 더 많이 발견된다고 돼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내 세포들을 이제 오인해서 공격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남자 여자의 그런 면역 체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거다라고 추측되고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호르몬 차이가 이런 것들을 갑상선의 질환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암과 달리 20, 30대가 주로 이 갑상선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뭐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진 못했는데요. 예. 갑상선암이 어린 나이에 걸리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들은 60세 이후부터 이제 증가돼서 계속 가는데요. 네. 젊은 나이 암이다 하면 대부분 20, 30대 여성이다 그러면 대부분 갑상선암이 많은데요. 뭐 이유를 몇 가지로만 딱 할 수는 없는데 가장 이제 사춘기 때 이후에 남성,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많이 생기고 여성들도 그때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네.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갑상선암은 어떻게 진단이 됩니까?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것은 제일 많은 것은 이제 우리가 초음파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초음파로 갑상선의 혹의 모양을 보면 이제 통계적으로 이런 모양은 암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의심되는 그냥 단순한 낭종이거나 암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혹일 경우에는 관찰만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혹의 모양이 조금 불규칙하게 보인다라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제일 우리 간단한 검사는 바늘을 찔러가지고 하는 그 주사기로 일부 세포를 뽑는 세친 검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주사기에 바늘을 조금씩 찔러서 그 안에 있는 세포를 빼내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인해서 암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뭐 다른 암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주 간단한 검사, 또 비용도 많이 들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검사를 통해서 다행인 것은 피부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검사하기가 쉬워서 그것으로 우리가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기능 자체가 사실 암이 된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네. 아무래도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관련된 가능성이 많다. 또 가족력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갑상선암이 많다라고 보고는 돼 있지만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갑상선암의 바른 원인이 된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아무래도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쪽에 계속 변화가 되고 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변화되기 때문에 세포의 변화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정상보다는 조금 더 걸릴성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네, 모든 암의 사실 치료 원칙은 갑상선 뿐만 아니라 모든 암들은 암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암 조직이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퍼질 수 있다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암세포가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 있다고 하면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 제거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더 활성하거나 전이되지 못하도록 갑상선에 그 방사선 물질을 투여한다든지 그다음에 항암제를 투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 갑상선암은 치료 성적이 아주 좋아가지고요. 원발암을 제거하면서 그런 보조적인 요법을 하게 되면 우리 어느 정도 완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흔하게 발생되고 또 진단되는 암이라 보니까 주변에서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이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야 뭐 이런 말씀하시면 되게 서운하다 그러더라고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암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이게 어딘가 퍼져나갈 수 있고 그 네. 퍼진 암이 우리 몸의 생명에 연관이 되어 있는 뭐 뇌나 폐나 심장이나 간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사망할 수 있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암이 위험한 건데요. 다행히 암의 99% 정도는 그 유도암이라고 해서 아주 치료 성적이 좋은 암이고요. 네. 하지만 그 1% 정도 되는 암의 그
세포가 나오게 되면 거의 생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생존율이 낮은 암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할 때 옛날에는 그냥 암 똑같이 보험들도 적용을 할 때 똑같이 적용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갑상선암이 워낙 치료 성적이 좋고 비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정상 암 진단에 반만 주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 걸리면 일단 아쉬워하시는 게 똑같은 암인데 왜 보험을 조금밖에 안 주냐라고 네,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뭐 그만큼 사실은 치료 성적이 좋다는 것은 암에 걸렸지만 내가 생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좋은 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네, 볼 수 그래서 있습니까? 갑상선암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만 제대로 받으시면 네. 뭐 97%, 뭐 어떤 보고에 따라서는 뭐 95% 이상은 거의 치료가 완치된다고 보시면 돼서 사실은 뭐 조금 번거롭고 치료받는 과정이 힘들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암이 무서운 거는 치료는 되는데 전이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갑상선 암은 전이 확률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대부분의 유두종인 경우에는 전이가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수술할 때 그 갑상선과 근처의 임파선을 잘 제거해주면 거의 전이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상태가 성적이 안 좋은 암 그 세포 하나 빼고는 대부분 네. 좋아서요. 뭐 97% 이상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암도 뭐 1기, 2기, 3기, 4기 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4기 늦게 발견해도 치료는 괜찮습니까? 네, 갑상선암은 다행히 그렇고요. 네. 늦게 발견이 된다고 해도 얼른 그 치료를 맞게 하시거나 그다음에 항암제나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좋은 치료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외과 질환인 치질이나 뭐 대장 질환, 또 축농증, 뭐 담서, 화상, 맹장 모두 좋습니다. 또 수술 관련해서도 좋고요. 모든 암과 관련해서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5588번님의 상담인데요. 신장에 물혹이 여러 개 있어서 추적 관찰 중인데 혹시 암일까요? 걱정이 된다고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암인지 아닌지는 모양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신장에는 물혹이 많이 생기는 기관 중에 하나고요. 신장에 물혹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신장이 단순한 물혹이고 그 발견한 병원에서 조직 검사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면 대부분 양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권유하지 받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장에 물혹만 있는 거로는 대부분 암인 경우가 많지 않아서요. 대부분 물혹보다는 이렇게 덩어리로 발견되는 게 암이 더 많아서 신장에 물혹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에서 그냥 관찰만 해보자고 하셨다고 하면 네. 암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장에도 물혹이 생겨요? 네, 우리 몸에 물혹은 사실은 다 생긴다고 보셔도 되고요. 아. 우리가 흔히 뭐 유방이나 갑상선에 물혹이 아주 많은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신장도 상당히 물혹이 많아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물혹이 상당히 커서 배에 많은 부분 차지할 정도로 10cm 이상 되는 물혹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신장에 있는 물혹은 굳이 뭐 너무 커가지고 다른 장기를 누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수술해서 없애야 되거나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암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기 점검이지 뭐 가장 큰 예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갑상선 암의 경우 정기 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네, 검사를 해가지고 아무런 혹도 없었고 정상적이었다 하게 되면요. 한 2, 3년에 한 번씩 초음파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혹이 변화되는 게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해봐야 되고요. 또 뭐 좀 암의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씩 정기검진 받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20세 이후에 기본적인 검사를 대부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한 번 하고 나서 큰 문제 없다 하시면 2, 3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 뭐 대부분의 암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늘어나니까 한 40대 이후부터는 해마다 한 번씩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암에 뭐 공용적으로 생각한다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하는 거 중요하고요. 네. 뭐 금연과 금주는 당연히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만 예방, 비만지 상당히 많은 병들 또 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하는 거를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한데 뭐 비타민이나 그밖에 많은 그런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싱싱한 채소 같은 것들은 반드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에 따라서는 목에 안 만져지는 혹이 만져진다든지, 그다음에 목소리 변화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렇게 체중 변화가 갑자기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검사를 해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한 몇 킬로 정도 좀 변화가 있을 때 의심이 뭐 한 달에 한 4, 5kg씩 아, 준다고도 많이 갑자기? 하시거든요. 본인이 뭐 노력하거나 뭐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고 잘 먹는 것 같은데 많이 줄었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뭐 특별하게 나는 뭐 정상적으로 하던 것처럼 일했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런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까? 네, 갑상선 질환도 유전적으로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자가 있으면 조금 더 자주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인 갑상선에 대해서 상담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